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매의 난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어머니까지 지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난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점입 가경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엔 조원태 회장과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경영권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거실의 유리병과 창문 등이 일부 파손됐다고 하죠. 이 깨진 유리창 사진이 언론에 공개까지 됐다고 하는데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대기업 전문 기자인 곽정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사진이 공개가 됐다면서 이런 경우 보셨어요? 얼마나 갈등이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 재벌 몇몇 어떤 총수 일가의 어떤 이른바 뭐 분쟁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긴 합니다만 사진까지 공개되는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런 얘기는 뭐 갈등이야 이제 전에부터 있었지만 예. 솔직히 가정 내부의 문제로 이렇게 감춰지죠. 그러니까요. 외부에 공개 안 되고. 근데 예. 이번 경우에는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됐다는 게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일반인이나 기자가 이 집에 뭐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흘러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 보통 심각한 그렇죠. 게 아니라. 당사자가 유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왜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제 한진 총수 가족 간 갈등은 재산이나 이제 경영권 다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사실 이제 한진그룹의 이제 이색격이죠. 조양호 회장이 지난 4월에 사망을 하셨잖아요. 예. 그때 이미 갈등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음. 근데 9개월간 물밑에서 갈등이 진행되다가 네. 드디어 이제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요. 요새 백두산인의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구도를 보면 음. 이 아들인 조원태 회장과 장녀인 조현아 전 부사장 갈등이 네. 먼저 표출이 됐죠. 지난 23일 날 그 동생이 형제 간 공동 경영이라는 부친의 유지를 어기고 있다. 이런 이제 공개 비판을 했잖아요. 조연아 성명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5일 날 조원태 회장이 모친 자택을 찾아가서 집안의 기물을 파괴하고 저는 사실은 모친에게 상처를 입힌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어떤 점에서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런 그 이런 행패가.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언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네. 주변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네. 가족이 아니더라도 지켜보는 사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모자지간의 갈등이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 이 조현태 회장이 이 누나편을 두는 모친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한 거다. 네. 그렇죠? 이게 네. 일반적인 것 같아요. 언론 보도가 그렇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 이명희, 조연아, 그다음에 조원태, 조현민 이렇게 지금 구도 대립 구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 경우 이제 갈등 구도는 아주 단순화시켜 보면 한쪽에 이제 조원태 회장이 있는 거고 네. 또 한쪽에 조연아 또 그 뒤에 조현민 이명희 네. 모친인 이명희 모친이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사실 근데 조현민 씨는 모친의 말을 굉장히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자기 독자적인 목소리를 낸다기보다. 예. 근데 조연아 씨는 좀 다르고. 근데 전혀 다른 또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그 조현태 조연아의 갈등과 별개로 네. 조원태와 예. 이 조현민 이명희 간 갈등이 있다. 왜 그러냐?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 복잡할 수 있죠. 이 조현민 지금 전무죠. 한진칼의 전무가 최근 오빠에게 이 상태가 지속되면 3월 한진칼 주총 때 예. 기권을 하겠다. 내 오빠 하지 않겠다라고 통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이건 이제 우리 기자들이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도 어저께 일단 전원으로만 들으신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얘기를 듣고 확인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실제 통화는 저도 아직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원태 회장이 완전 코너에 몰 수도 있는. 그 왜 그러냐면요. 예. 그 이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독식에 대한 형제간의 불만이 또 어머니의 불만이 지금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조현민 그 전문 같은 게 지난 6월에 한진칼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귀를 했죠. 예. 이명희 고문도 8월달에 정석기업 고문으로 갔는데, 예. 근데 사실 경영 참여는 못하고 이 생계비 지원 성격이 강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자리만 주고 월급만 주는. 근데 예. 그 생계비 지원이 기대 수준에 현재 못 미쳤다는 거죠. 뭐 최저임금 줬대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러니까
시급 뭐 8,350원 이렇게 준 건 아닐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면 우리 노동자들 또 화가 나실 것 같은데 네. 조원태 회장 경우에 올해 예상 보수가 100억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조현민 그 전무의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래요. 근데 예. 그리고 이명희 고문의 월급은 한 1,8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 불만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돈이 작으냐는 건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보면 이제 이 조원태 회장이 이 행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경영권 같이 행사하고 복귀한 거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 하나만 명함만 파줬다. 월급 조금 하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조양호 회장의 유지라고 하는 그 공동경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저는 어머니가 거중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쏠렸다라고 해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배경이 이런 게 갈등이 한 축에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럼 3월 주총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될지는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겠네요. 그러면 주목되는 게 이제 주총 결과인데요. 네. 이 조원태 회장이 그때 이제 한진칼의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재선임을 추진하겠죠. 예. 그러면 현 상태로는 표대결 가능성이 이제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면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조씨 일가와 계열사가 한 30% 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온누이가 지분이 거의 비슷해요. 6.5% 안팎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친이 5.3%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원태 회장과 나머지 가족들이 갈라서면 그 우호 지분인 예를 들면 뭐 델타항공이나 반도건설 합칠 경우에 한 27% 정도가 나옵니다. 조원태 회장의 우호적인 지분이. 근데 반대쪽에 이러면 이제 강성부 펀드 네. 또 국민연금이 4.1%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조현아 씨의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잖아요. 이쪽도 거의 28%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표대결이 벌어지면 조현민 전무와 이명희 고문이 캐스팅 보트를 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오히려. 그럼 가능성 두 가지인데 그래도 표대결이 가능될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조양호 회장이 불리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주총 때 표대결을 했거든요. 물론 졌죠. 근데 또 하나는 세분리를 의식해서 타협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경영 참여라든가 혹은 대우의 문제에서 이제 개선 요구가 이제 받아들여질 경우에 이제 봉합이 되겠는데 가족 간의 사전 정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그렇죠. 시나리오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일시적으로 주총 때 이런 봉합이 되더라도 그 이후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요. 네. 예. 이게 한 지붕 세 가족이 원만할 수가 없고 계속 아마 마찰음이 벌어질 거고 지금 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계열 분리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현재 지금의 우리 이 경제 상황이나 기업 상황이 과거에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과 달리 계열 분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과거 형제남 보면 서로 계열 분리로 끝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잖아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과거에는 밀실에서 이해관계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시대의 산물이고요. 지금은 시장의 잣대에 맞지 않으면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전에 있었고 제가 알고 있는 지금도 또 진행되고 있는 게 꼭 그 한진그룹만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형제의 난, 남매의 난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 사례가 있었죠. 사실 이런 가족 간의 고륙상정은 한국 재벌의 어떤 고질병이라고도 볼 수 있고 네. 뭐 후진국 지배구조 또는 오너리스크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대 그룹만 놓고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 잘 기억하실 거예요. 삼성이 있었죠. 그 이건희, 이명희 회장 두 형제가 상속재산 놓고 다퉜고 현대도 있었고. 현대차가 2000년에 왕자의 난이 있었고 그렇죠. 또 롯데도 2015년에 신동빈, 신동주 그 형제가 그렇죠. 맞아요. 다툼이 맞아요.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완전히 정리는 안 된 거고요. 그렇죠. 또 하나그룹도 90년대 초에 있었고 이제 한진이 있으니까 10대 그룹만 지금 5개에 50%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밖으로 나가면 2005년에 두산, 또 2014년에 효성, 네. 또 금호, 태광 한두 개가 아니죠. 아닌 데가 어디예요? 그걸 먼저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 LG하고 GS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닌 것으로 꼽힙니다. 거기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던 그렇게 또 아름다운 이별이고 또 이번에 이제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 젊은 총수인 구광모 그 회장이 되는데 잡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승계 자체만 놓고도 LG가 우리 국민들로부터 좀 다른 평가를 받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또 효성 같은 경우도 그렇게도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효성도 2015년도에 네. 그 삼형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둘째와 나머지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사실 그때 제가 조현문 부사장이었는데 지금 뭐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형제간의 그런 뭐 재산이나 경영권 다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거 아니라 이제 그 조전 부사장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 메시지의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재벌들이 이제 3세 시대는 맞는데 현재 그 3세들의 어떤 부정, 비리 또 거기에 덧붙여서 무능 예. 또 기업가 정신의 상실 이런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한국 재벌의 미래가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의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꼭 한진그룹에만 한정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이제 그 끌어내야 되는 게 도대체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아주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안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한진 사태는 전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 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재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는 시대를 맞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재벌들의 치열한 국제 경쟁에 노출돼 있잖아요. 또 일부는 경쟁력 상실의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제 역량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진 사태를 보십시오. 이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위기를 더 조장하는 결과를 낳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후자죠. 그렇죠. 그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삼성의 이재용 사태도 본질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승계 문제를 둘러싼 그런 문제들에서 파생된 거예요. 근데 저는 독일 경우에 하나 이제 그게 교훈이 될 텐데 독일이 미국과 달리 이제 유럽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 가족 간 경영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 이 가족 기업의 기원이 되게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데는 뭐 150년도 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가족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족 경영을 유지하는 기업들은 그 나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합리적인 경영 승계 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경영 시스템이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후계자들에 대해서 엄격한 경영 수업을 거치고 그래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그렇습니다. 만든다든지. 예. 또 경영 역량에 대한 검증도 엄격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소위 경영권 승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위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낙하산 타고 내려. 그렇습니다. 한진 사태의 본질은 네. 이 경영 역량에 대한 소위 검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3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소위 자중 질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고 하는 어떤 교과서적인 어떤 모범 대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소유를 하면서 경영을 한다 하더라도 밑바닥부터 수업을 쌓아오게 하는 이런 과정이 가장 그런 기본이 돼야 되는데. 합리적인 경영권 승계 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 그 가족의 어떤 고륙상장을 보면서 느낀 게 조현아, 조현민, 그다음에 어머니 이명희 3명 모두 뭔가 수사 대상이었고 재판에 넘겨졌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어떤 눈을 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런 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든 뭐 나라나 조직이나 기업은 마찬가지지만 내부적인 쇄신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27일이죠. 27일 날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예. 혹시 이 시간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법 위반을 했거나 네. 혹은 뭐 사익을 편취했거나 혹은 기업 가치로 훼손했거나 혹은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그런 경영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사 선임을 못하게 막고 반대하고 네. 또 정관 변경을 요구하고 이런 이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경영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업 경영권 침해라고 아주 집요하게 반대했거든. 이번 한진 사태는 그런 반대가 명분이 없다는 거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게 내부적으로 그 시스템을 갖추면 제일 좋고 네.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걸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 그것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동안 잘 안 된 거죠. 바로 그거죠. 어떤 총수 일가의 어떤 뭐냐면 자각과 자성만 바랄 게 아니라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 최소한의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싶어요. 그동안 우리 경영권은 그걸 경영권 침해라는 거로 집요하게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게
아마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제 것 기억이 같습니다. 맞다면 그 촛불 정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재벌 개혁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거는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섭섭해하시겠죠. 그래서 한번 드렸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곽정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